자, 삼색설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색설기가요, 이번 시험에 제시된 8가지 중에 실은 난이도가 제일 높죠. 그래서 어려운 만큼 조금 차분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색설기 같은 경우에 제시사항을 보면은요, 물의 양은 적정량으로 혼합하여 제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쌀가루는 물에 불려 소금간하지 않고 빻은 2회 빻은 맵쌀가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색의 구분이 뚜렷해야 돼요. 삼색의 구분이 뚜렷하게 두께가 같도록 떡을 안 치고 8등분입니다. 8등분으로 칼금을 넣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추와 잣을 흰 쌀가루에 고명으로 올려서 찌는 겁니다. 찐 다음에 올리면 안 되고요. 올려서 찌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잣은 반드시 비늘잣으로, 비늘잣은 반을 자른 잣을 말하는 거죠. 비늘잣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고명이 위로 올라오게 담아서, 그러니까 2번 뒤집으라는 얘기입니다. 떡이 다 찐 후에 2번 뒤집어서 전량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이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말씀드린 이 제시사항만 잘 지켜서 하시면 크게 뭐 감점되실 건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되고요. 일단은 처음에 재료를 받은 다음에 반드시 모든 재료를 계량을 다 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지급되는 재료들은 조금 여유분 있게, 쌀가루도 지금 보면 750g인데 예를 들어 800g 조금 여유 있게 주기 때문에 제시된 쌀가루를 받으시고 맞게 줬네, 다 됐네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반드시 모든 재료는 계량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소금, 설탕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쌀가루는 저희는 지금 750g 계량을 해놨고요. 자, 치자, 그 다음에 대추, 잣, 쑥가루, 소금, 설탕, 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실 거는 물을 끓이신 다음에 치자를 불리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치자가 불리는 시간이 꽤 걸리죠. 치자가 만약에 덜 불렸을 경우에 진한 색을 내라고 반드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치자는 시험을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를 불릴 때에는 그냥 불리시기보다, 자, 통치자는 반을 갈라서 뜨거운 물에 먼저 불려 놓으시면 됩니다. 이때 물의 양은요, 5티 정도의 양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물을 너무 많이 넣으셨을 경우에 농도가 좀 약해져서 색깔이 진하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삼색의 구분이 뚜렷해야 되기 때문에 색은 진하게 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부터 좀 우려내고, 자, 그 다음에 하실 건 뭐냐면요, 쌀가루에 소금을 넣고 자, 그 다음 과정은 쌀가루에 소금을 넣고 채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많이 좀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쌀가루를 먼저 나눈 다음에 소금을 넣을 것인지, 소금을 먼저 넣고 쌀가루를 나눌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소금 같은 경우에는 양이 8g 저희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g을 2.5g, 2.5g, 2.5g 나누기는 되게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넣으셔도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쌀가루 같은 경우에는 소금은 쌀가루에 8g 전체 다 넣으시고요. 고루 섞은 뒤에 체에 한번 내려주세요. 자, 채를 치실 때에는 손을 밑으로 넣으셔서 밑에 부분부터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채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채친 다음에는요, 쌀가루를 3등분 해주는 과정이 바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자, 그릇을 올려놓고 0으로 세팅을 하신 다음에 쌀가루를 3등분으로
자, 계량을 하신 다음에 자, 하얀색, 노란색, 그 다음에 녹색의 색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채는 하나죠. 흐린 색깔부터 물잡기를 해서 채를 치시면 됩니다. 근데 쑥가루부터 진한 녹색부터 물잡기를 하게 되면은 채에 묻어나서 노란색, 흰색이 깔끔하게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얀색부터 물잡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잡기는 가이드 영상 한번 참고하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잡기는 일단은 2개 넣고요. 덩어리 지는 정도 3분의 2 정도 덩어리 지는지 체크를 한번 하시고 됐다 싶으면 체에 한번 내려주세요. 자, 채친 다음에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덩어리 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 덩어리가 진다. 그러면 물을 조금 더 추가하고 살짝 아쉽죠? 수분이. 수분을 추가로 넣게 되면 다시 한번 체에 내려주세요. 자, 수분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네요. 그죠? 어느 정도 덩어리가 됐다 치면 하얀색 쌀가루는 한쪽에다 놔두시고요. 쌀가루가 수분을 잡은 쌀가루가 마를 수 있기 때문에 비닐로 덮어주시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겠죠? 그 다음에 덮어놓으시고 그 다음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분해 놓은 쌀가루 하나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이 노란색이죠. 자, 치자는 체에 받쳐주시면 되는데 체에 받치면 치자에 조그만 가루가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면포 한 장 대서 받아두시면 좀 더 깔끔하게 치자물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치자 우린물을 넣으신 다음에 색깔을 어떻게 보시냐면요. 지금 색깔 보이시죠? 이 색깔이 채를 치면 약간 더 진해지고요. 여기서 실에 올려서 찌면 조금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2톤 낮게 색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좀 색을 더 내고 싶다 그러면 치자물을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되겠죠. 근데 치자물을 추가하실 때 물잡기가 이미 다 됐다 할 때는 치자물을 추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물잡기를 한 다음에 다시 체에 한번 내려주세요. 자, 어때요? 색이 좀 더 진해졌죠? 그죠? 자, 수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쉽다. 덩어리 지는 게 좀 아쉽다 하시면 물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는데 색이 다 됐네? 저는 이 정도 색깔이면 만족스럽거든요. 그죠? 색이 다 됐네? 그러면 일반 물로 추가를 해서 수분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색이 조금 안 됐다 그러면 치자물로 물잡기를 추가로 하셔서 색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죠? 자, 덩어리 지는 정도 보시면 수분 적절하게 잘 잡혔습니다. 자, 노란색 쌀가루도 수분 잡았죠? 자, 그러면 얘도 볼에 옮겨 담으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숟가루 수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쑥가루를 넣으실 때는 지급된 재료가 얼추 양이 맞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 쑥가루도요. 진한색 쑥가루가 있고 조금 흐린 쑥가루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루를 넣고요. 섞어서 색을 보세요. 색을 보시면 물잡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한 톤 진해지고 찌면 한 톤이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노란색하고 조금 맞춰서 좀 아쉽다 싶으면 가루를 좀 더 넣어서 색을 맞춰 주시고요. 자, 물잡기. (3분의 2) 덩어리 지는지 체크 하신 다음에 체에 다시 한번 내려주세요. 자, 보시면 덩어리 지는 정도. 자, 적절하게 됐다 그러면 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쌀가루에 수분을 다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자, 대추는 깨끗한 물로 깨끗이 씻으신 후에 물기를 제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려 깎아서, 돌려 깎을 때는 끊어지지 않게, 끊어지지는 않되 살은 최대한 씨에 많이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돌려 깎으신 후에 밀대로 한번 밀어주세요. 밀대로 민 다음에 말 때는 좀 짱짱하게 말아주셔서요. 만 끝에 부분이 밑으로 가게 놓아주시고 0.2mm 정도의 두께로 일정하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썬 다음에 모양이 조금 찌그러져 있죠? 썰 때. 그래서 손으로 모양을 동그랗게 대충 이쁘게 모양을 한번 다시 잡아주시고요. 자, 잣은요, 비늘잣을 만드는데요. 도마에다 놓고 썰게 되면 잣이 좀 잘 부서지기 때문에 하나씩. 칼은 사전에 미리 점검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무딘 칼이면 아무래도 좀 잣이 많이 부서지기 때문에 칼은 잘 드는지 점검 한번 하시고 비늘잣으로 좀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설탕을 3등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울은 0으로 세팅을 맞춰 주시고요. 자, 그러면 시루에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탕을 3등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진한 색깔부터, 숟가루부터 설탕을 섞어주세요. 쌀가루에 설탕을 섞어주신 후에 시루에 앉히실 때에는 쌀가루가 밑에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볼을 하나 받쳐서 하시면 깔끔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숟가루를 넣으시고 스크래퍼를 잘하는 팁은요, 실은 이 스크래퍼는 지금 빗금이 쳐 있는 부분이 있고 빗금이 없는 부분이 있죠. 빗금이 쳐 있는 부분을 밑으로 하셔서 360도 약간 컴퍼스 듯이 생각을 하셔서 가운데 축을 잡고 돌려주면서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설탕을 섞어주신 후에 시루에 쌀가루를 얹으실 때는요, 누르거나 흔들면 안 됩니다. 이제 백설기, 설기가 포근포근한 이유가 쌀가루에 들어있는 공기층이 포근포근하게 해주는데, 시루에 쌀가루를 얹힐 때 쌀가루를 누른다거나 톡톡 치는 형태로 하시면 이 공기층이 꺼지면서 떡이 질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쌀가루를 얹으실 때는 가볍게 얹어주시고 높이를 맞추게 고르게 그냥 골라주는 정도로, 고르게 해주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면을 다듬는, 실은 이게 팁이 있나요 하시는데, 이거는 많은 연습이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옆면이 고르게 삐뚤삐뚤 되면 떡을 꺼냈을 때도 떡에 이제 물결이 치게 되겠죠. 고르게 하는 거는 본인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가운데 축을 잡고 높이를 좀 맞춰주는 역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얀색 쌀가루에 또 가볍게 살포시, 공기층을 좀 살려서 아무래도 흰색 쌀가루에 스크래퍼를 할 때에는 밑에 쑥이나 노란색보다는 조금 더 매끈하게 신경 쓰셔야겠죠. 위에 보이는 단면이기 때문에. 자, 흰색 스크래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칼금이 남았는데요. 실은 칼금을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칼금 때문에 이 떡이 제일 좀 어려운 난이도기도 하고요. 8등분을 정확히 내야 되는데 자라든지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8등분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이제 어려워하시는데요. 실은 연습을 많이 하시면 8등분이 되기도 하겠지만 저는 칼로요. 칼로 이렇게 8등분을 조금 그어서 시험장에 가져가시면 어떨까. 그래서 끝에하고 끝에를 조금 연결해서 칼금을 내주시면 너무 긴장돼서 칼금이 어느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루에 칼금을 끝에 부분을 8금을 좀 해놓으신 다음에 하시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칼금을 넣으실 때에는 깊숙이 끝에 쌀가루 끝에까지 넣어주시고 중간에 톡 끊어서 칼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밑으로 쭉 내려주시는 게 훨씬 더 쌀가루가 깨지지 않고 칼금을 넣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끝에서 칼을 꺼낼 때예요. 칼을 90도로 세워주셔야 밑에 부분까지 칼금이 잘 들어가요. 칼을 90도로 세워주시고 칼을 드러낼 때 여기서 쌀가루가 같이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칼을 그냥 꺼낸다는 느낌 말고요. 칼을 벽을 긁으면서 벽에다가 칼에 힘을 주면서 칼을 드러낸다 그러면 쌀가루 좀 보세요.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칼을 그냥 드는 게 아니고 벽을 긁으면서 칼을 들어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실 때는요. 한번 칼금을 내시고 반드시 쌀가루 완전히 제거를 해주셔야 이 젖은 부분이 혹시라도 있거나 쌀가루가 묻어있는 부분이 있으면 칼금을 드러낼 때 또다시 쌀가루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칼금을 낼 때는 칼을 완전히 깨끗하게 닦으신 후에 칼금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칼을 그어주시고 자, 가운데 부분이 잘 깨져요. 가운데 부분에 칼금이 몰려있기 때문에 잘 깨지니까 가운데 부분 조금 조심해 주시고 90도로 세워서 칼을 천천히 드러내면서 자, 다시 한번 자, 됐습니다. 자, 칼금을 낸 다음에는요.
칼금을 다 하셨으면 이제 거의 8분 능선 넘은 겁니다. 자, 이제 장식을 해볼 텐데요. 이쁘게 동그랗게 만들어진 대추를 올려서 장식을 해주시는데 손으로 장식을 하셔도 되겠는데 그게 조금 어렵다, 손자국이 자꾸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젓가락을 이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장식을 다 올렸는데요. 대추랑 잣은요, 살짝 눌러서 고정을 완전히 시켜주셔야 떡을 다 찐 후에 뒤집을 때 잣하고 대추가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눌러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으면 뚜껑을 닫고, 자, 찔 때에는 물솥에 물이 반절, 물솥 높이에 물이 반절 정도 있어야 되고요. 물을 너무 많이 넣으셨다, 물이 반절 이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 할 경우에는 떡이 밑에 부분이 젖을 수가 있고, 물이 반절보다 밑으로 좀 물을 적게 넣으시면 떡이 위에까지 수증기가 올라오지 않아서 안 쪄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의 양은 물솥 높이, 물솥이 높던 낮던 물솥 높이의 반절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이 펄펄 끓으면 올려주셔야지, 물이 그냥 미지근한 상태에서 올려주시게 되면 처음부터 센 불로 들어가야 떡이 맛있게 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불로 시루가 올라가게 되면 약불로 데워줄 수 있기 때문에 떡이 질척한 맛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항상 팔팔 끓은 다음에 시루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지금 끓었다 그러면 시루를 올려주시는데, 자, 여기 홈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홈에 완전히 잘 맞게 되어 있는지, 살짝만 시루가 떠도요, 떡이 정말 하나도 안 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루가 이 홈에 완전히 맞게 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고, 또 하나 물솥이 화구의 정 가운데 있는지, 물솥 놓으실 때는 앞쪽이나 뒤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정 가운데 화구에 잘 놓았는지 체크하시고, 뚜껑 잘 닫았는지, 홈에 잘 맞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신 다음에 불은 가장 센 불로 찌시면 되겠습니다. 찌는 시간은 7컵 반이기 때문에 20분 찌고 5분 뜸을 들이도록 할 거고요. 떡을 찔 때 찰떡이든 메떡이든 반드시 수증기가 뚜껑 위로 올라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떡이 안 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수증기가 쌀가루를 치고 올라오지 못했다 할 경우에는 뚜껑 위로 김이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김이 올라오는 시간은 시루를 올린 다음부터 5분에서 10분 사이에 김이 위로 잘 원활히 올라와요. 아, 내 떡이 잘 쪄지고 있겠구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을 반드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루에 올려서 25분 찌고 5분 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분 떡을 찌고 5분 뜸을 들인 다음에 떡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큰 그릇으로 한번 뒤집어 주시고요. 또 한번 뒤집어 주세요. 자, 2번 뒤집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삼색 썰기는 난이도가 가장 높아서 이제 많이 어려워하셨을 텐데요. 자, 3가지 색상을 뚜렷하게 내야 되기 때문에 치자물을 맨 처음에 불려주셔서 치자물 색깔 좀 진하게 우려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쑥가루, 흰색 치자물, 그 다음에 쑥가루 순서로 채를 쳐주신 다음에 대추는 돌려 깎아서 만들어주시고 대추꽃을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잣은 반을 갈라서 비늘잣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래퍼 하실 때 각각 층마다 좀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스크래퍼 연습 좀 많이 하셔야겠고요. 칼금 같은 경우에는 8등분을 정확히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팁 한번 말씀드리자면, 칼금 미리 양쪽 끝부분을 칼금을 내서 그 부분을 좀 이어서 하실 수 있도록 8등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칼금을 드러낼 때에는 끝에서 90도로 칼을 세운 다음에
벽을 긁는 듯이 그냥 드러내면 쌀가루가 같이 들리죠. 그죠? 칼금을 벽에 붙여서 긁는 듯이 드러내 주시면 쌀가루가 들리지 않게 칼을 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추꽃은 항상 미리 넣고 찌는 겁니다. 그래서 대추를 살짝 눌러서 잣도 살짝 눌러주셔야 뒤집어낼 때 이렇게 지금 뒤집어낼 때 잣하고 대추가 그릇에 들러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눌러서 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